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TS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간용구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상처뿐인 승리, 승리를 하더라도 희생이 너무 커서 실속이 없는 승리라는 뜻입니다. 이 고대 그리스에 피로스란 왕이 있었는데요. 이 피로스가 로마와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하지만 그 장수들을 많이 잃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서는 패망한 데서 유래된 표현이 바로 피로스의 왕입니다. TSMC 얘기를 꺼내면서 피로스의 승리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대만의 한 관리가 이 피로스의 승리란 표현을 빌려서 중국이 설사 대만을 침공해서 TSMC를 완전 장악해도 이는 그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.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새삼 인식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. 흔히 그 대만의 칩 제조 능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TSMC, UMC 그리고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등의 공장을 탈취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대만의 유사시에 TSMC 등 칩 엔지니어부터 피신시킬 것이란 내용의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도 있었고 대만 관리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었죠. 이런 보도가 나오는 데는 TSMC의 기술자들이 중국에 포획되면 나중에 중국의 칩 자립하에 활용될 수 있음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하지만 대만 관리는 이 피로스의 승리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TSMC를 완전 장악하고 여기에 더해서 TSMC의 공장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가정해도 TSMC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관리는 미군이 대만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대피시키는 일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. 왜냐하면 TSMC도 중국 업체처럼 첨단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칩을 구축하려면 ASML, Applied Materials, KLA 등 이런 기업의 그 첨단 칩 생산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. 미국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장비 수급이 끊기는 순간 또 여기에는 그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장비 수리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이 끊기는 순간 중국이 TSMC 팹을 점령하더라도 첨단 제조 노드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칩도 생산할 수 없어진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.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얼마나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지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. 대만 관리는 중국이 TSMC라는 황금 암탉을 손에 넣어도 이 암탉이 황금알을 낳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. 그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팹리스가 그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그 메머드 기업으로 크기까지 TSMC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이 TSMC도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각종 부품, 장비 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. 가령 ASML이 무게 180톤의 크기는 2층 버스 규모인 EUV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5천여 곳으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조립해야 합니다. 한마디로 EUV 장비는 복잡한 이 반도체 공급망 구조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.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 최고라는 EUV 장비 수준에 맞는 부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. 생산 장비 대수를 더 늘리려면 ASML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도 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제품 생산도 늘리는 게 쉽지 않죠. 부품 업체는 독일, 벨기에, 미국 등 전 세계를 망라합니다.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라고 해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으로부터 장비 부품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.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, 램 리서치 등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 40%의 그 비중으로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고 칩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EDA 툴 등 미국의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그 85%에 이릅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비 40, 소프트웨어 85%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원천 기술이 다 미국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TSMC에도 적용되는 것들입니다.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되는 순간 이 칩을 어떤 국가가 들고 있느냐, 이 칩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업체의 국적이 어떤 나라인가,
이게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 이 대만 관리는 TSMC를 황금알을 낳는 암탉에 비유했는데요. 실제 TSMC는 대단했습니다. 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80%나 뛰었습니다. 이 팹리스들이 5나노, 7나노 등 첨단 공정 활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. 5나노 칩을 설계하는 고객은 파랄이 미국 업체입니다. 이 3나노로 넘어가면 파랄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미국 업체입니다. 미국 고객 덕분에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렸다는 뜻입니다. 이 TSMC는 실적 개선 이후로 5나노, 7나노 등 최첨단 노드의 칩 비중 증가를 꼽고 있지만 이 상대적으로 TSMC가 칩 가격을 올리는 데 따른 제한을 덜 받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간 그 생산 원가 상승 부담을 수주 가격으로 팹리스에 손쉽게 전이시켰다는 뜻인데요. 이게 아마 칩 불황기에 TSMC 입장에서는 팹리스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TSMC는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은 업체입니다. 왜 대만 사람들이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국 신산으로 부르는지 다시 한번 대만 관리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